자꾸자꾸 클릭하면 수학 만점 받는다. 클쌤입니다. 안녕. 우리 고등학교 수학 첫 시간이네. 어, 이 내용을 보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3 2학기 2차고사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 직전인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 그래서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내용은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단원 내용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나누고 공부를 같이 합시다. 선생님 취미는 유튜브에서 영화 예고 보여주는 거, 그거 보는 게 선생님 취미거든. 가끔 이제 괜찮은 영화들은 풀로 다 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스토리만 쭉 짧게 요약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봐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것도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볼 때랑은 조금 차이가 나거든. 처음에는 그냥 넉넉히 막 보지. 와, 이런 스토리구나 하면서 와, 재밌다 하면서 막 또는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보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복선이 깔렸었는지 그리고 왜 그 부분에서 색감을 이렇게 가져왔었는지 이제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 가거든. 물론 감독이 의도했던 만큼 전체를 다 알아보기 힘들겠지. 내가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느낌으로만 와닿았던 것들을 많이 반복해서 볼수록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념 설명 한번 듣고 나면 내가 아는 것 같지. 근데 그거는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느낌이야, 느낌. 인간은 오감으로 이 세상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거든. 오감이 뭐냐면 다섯 가지 감각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오감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받아들인 내용 중에서 내가 주의, 집중, 한 내용만 어디로 들어오냐면 단기 기억 속에 들어옵니다. 이 단기 기억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킹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뭐 단기 기억은 숄터 메모리지만 워킹 메모리라고도 말을 해요. 즉 작업 공간이야 얘는. 쉽게 말하면 작업 공간. 여러분들의 책상 공부하기 위해서 책과 자료를 막 펼쳐놓은 그런 책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들어온 건 아니야. 그 중에서 집중한 내용만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선생님 뒤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발밑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문 밖에는 매미가 막 울고 앞에 창문 밖에는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들리고 보이고 하지만은 그게 다 이 기억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이 중에서 내가 집중하는 것만 이 단기 기억 속에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작업하기 위해서 여기로 끌어올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에 집중해야지 여기 책상 위에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올라왔으니까는 이제 내가 아는 것 같지. 어우, 쌤이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잘 되네. 딱 들으니까, 아우, 이거 될 것 같네. 느낌 딱 들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기 기억은 이게 휘발성이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뭐 한 20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이가 기억이 사라져 버려. 컴퓨터에도 램이 있고 롬이 있고 그렇잖아. 사라져 버려. 이제 막 들을 때는 알 것 같아.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뒤로 뒤로 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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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어? 기억이 안 나. 인간이 보고 들은 느낀 모든 내용이 다 기억이 항상 다 나고 있어봐. 아마 정신질환 걸릴걸.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내용만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장기 기억 속에
여기 5만 개 다 들어가 있고 하면은 진짜 정신질환 걸릴 거거든. 안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동시에 막 다 떠올라 봐. 완전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을 여기로 옮기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20분 내에 다 소멸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요 수학이라는 내용도 막 공부를 막 했단 말이지. 공부할 때는 알겠거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되거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까먹는다고. 근데 이 내용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럼 어떻게 계속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장기 기억소로 넘길 건데 그 방법이 바로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부법, 학습법들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반복을 얼마나 적게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내가 책상 위에 놓고 보던 자료들을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속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학습법이라는 거야. 왜? 반복을 많이 하면 결국엔 옮겨가. 근데 그러할 만한 반복을 많이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반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얘를 옮기고 싶거든. 그래서 학생마다 각자 나름마다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다를 것이고 공부한 내용마다 옮기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날 것이고 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반복을 최소화하면서 여기 있던 알겠다 이게 알겠어 개념이 그거구나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여기로 넘길 것인가 그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제 클쌤이랑 나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늘 그 얘기를 하거든. 자기한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방법을 찾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놔야지. 고등학생 때 갑자기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이 내용들을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이 없잖아. 시간이 무진장 걸려. 앞에 다루는 내용들은 개념이 쉬우니까 뭐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이게 수학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 지나서 뒤에 개념이 쌓이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면은 그때는 처리가 안 돼요. 뭐 개념 공부만 하면 수학 끝? 이거 아니거든. 개념 공부하고 나면 이 개념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예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들이 확실하게 다져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니네들이 수학 공부만 하는 건 또 아니지.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기타 과목도 해야 되잖아. 물론, 고등학생이면은 수학이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이 공부해야지 남들보다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는 방법이 뭔데? 집중하는 것과 반복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는 이것도 여러분들 뇌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쓸 수 있는 힘이 다르지. 들 수 있는 무게가 다르잖아. 이제 그 물리적인 능력이고 집중하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이야. 각자마다 능력이 다를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이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내가 조금 부족하다, 집중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더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반복, 요건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련이 있겠죠. 근데 노력만 막 한다고 해서 해결이 잘 될 만큼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어렵잖아, 내용이. 이 어려운 이 어렵고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잘 해내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수학 내용에 맞게끔, 자기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이 반복 횟수를 줄여서 공부할 건데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그 방법을, 학습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찾는 방법은 이미 학습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어 나와 있어, 시중에. 어떤 사람은 혼자라도 막 설명을 막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설명을 해야지 공부가 된다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사진처럼 팍 찍혀가지고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팍 떠오른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태종, 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이어서 연관지어서 뭐를 외우는 그런 방법을 선호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 먹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마음에 드는 방법 또는 이게 좀 더 잘 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시켜야지 반복 횟수가 줄어듭니다. 반복 횟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고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지? 잠깐 정리해볼게. 이게 학습이라는 것이 시작 해가지고 쭉 시간이 흐르잖아. 요때 집중력 괜찮아. 딱 끝나는 시간 있잖아. 요때 또 집중력이 괜찮아. 근데 요 사이 집중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학습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할 때 내용 잘 기억하고요. 끝나기 전에 내용 좀 잘 기억해요. 가운데 내용은 얘 기억을 잘 못해요. 쌤이 교육학 전공을 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럽니다. 잠깐 끊어서 다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인간이라면 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집중한 그 내용만 어디로 가냐면 단기 기억. 너의 책상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너 쫙 펼쳐놨어. 딱 보니까 알겠어. 근데 문제는 얘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내용. 사라진다는 거지. 근데 지금 말한 내용들은 그냥 일상 그런 기억처럼 사라져버려도 괜찮은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계속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요 장기 기억 속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옮기지? 옮기는 방법, 그게 바로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학습 방법은 원리가 뭐냐면 반복, 반복을 통해서 옮기는 건데, 근데 반복 횟수를 줄이고자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 조금씩. 내가 했던 방법이 다 너희들에게 통하는 건 아니야. 물론 나처럼 또는 뭐 전교 1등 했던 뭐 그런 친구들처럼 공부를 진짜 미친듯이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수학 내용들은 다 만점 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약간 미친놈처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늘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친구가 일부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잖아. 하지만 나한테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어 이러한 원리를 알아서 학습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 이러한 공부 원리를 조금씩 배워서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더 효율이 좋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 찾아봐라. 찾는 방법은 이러저런 방법들을 다 써먹어 보는 거다. 해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방법을 익혀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적용시켜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학은 개념을 이해하면 된다는 과목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고요. 근데 우리는 수학 공부하는 목적이,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다 보면 수학 관련 내용들을 실제로 써먹는 내용이 많거든.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알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수학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헬스장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 볼게. 헬스장을 가서 뭐 아령 들고 역기 들고 막 뭔가 기구 가지고 막 근육을 막 키워. 그 목적이 뭐지? 어, 근육을 키워야 하는 사람도 있지. 보디빌더나 이런 사람들.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잖아. 건강해지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면은 뭐 일상생활에 편리하겠죠. 도움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요거거든. 여러분들이 왜 수학 공부하는데 뭐 덧셈 뺄셈만 사칙연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을 수가 있는데 수학 내용 자체를 써먹기도 하지만 그보다 클쌤이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이거야. 수학을 통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 놓으면은 그 발달될 두뇌로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문제 해결 능력 막 이런 말 하죠. 만약에 이게 뭐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USB 이런 걸로 뭐 전송이 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지식이나 지능이나 이런 걸 전해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타고난 뇌를 자꾸만 자극을 해가지고 얘를 발달시켜야지 여러분들의 뇌가 똑똑해지거든. 근데 그 어떻게 자극할 건데? 그 내용을 막 주는 거지. 전기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막 생각을 하게 막 만드는 거야. 그게 철학이고 수학이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철학 뭐 배워가지고 어디에 뭐 일할 때 써먹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내용 가지고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뇌를 발달시키는 거야.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거야. 물어보면 뭐 너 바보인 것처럼 바보처럼 살아갈래? 아니면 머리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현명하게 살아갈래?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똑한 머리로 살아갈래요? 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똑똑해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좋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발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봤더니 뇌 발달에 가장 좋은 내용이 수학이더라. 오케이? 이런 내용을 자꾸만 주니까 뇌가 발달하더라. 뭐 감성적인 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을 자꾸만 하라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줬더니 감성적인 면이 인간다운 그런 동물이 가지지 않는 감성이 발달하더라. 이런 거거든. 사고력 발달은 수학이 제일 좋더라. 이런 겁니다. 사실 클쌤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영어는 하나의 언어잖아. 물론 사람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생각의 방법이나 지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공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높임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어에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리나라처럼 공경 이런 개념이 좀 덜 자라날 거거든. 덜 자연스러울 거거든. 근데 이 수학만큼 언어가 많은 영향을 줄까? 만약에 언어를 모르다가 아무거나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면은 엄청나게 뇌에 자극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거기다가 다른 언어를 추구하는 것은 옵션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익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언어 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발달 다 했을 거야. 거기다가 옵션으로 다른 종류의 언어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 작업이 처음에 하나의 언어를 받아들일 때만큼 많은 영향을 주냐? 그건 아닐 거거든. 근데 수학은 배울 때마다 이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배울 때마다 여러분 뇌가 자극이 되고 발달되고 생각이 커지고 문제 해결 능력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 좋아진 머리로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목적은 이러하니까는 뭐 아우 사칙연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개념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너의 한 인간을 좀 더 발달시킨다 성장시킨다 성숙시킨다는 그런 생각하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직업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외워야 할 거. 선생님은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수학 공부에서 외워야 할 게, 꼭 외워야 할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정의. 정의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외우면은 모르는 거야. 외워놓으면 아는 거야. 정의를 모르면은 엄청 큰 손해고, 정의를 안다? 그럼 그 내용의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이 어떤 단원을 가더라도 얘 정의가 뭐야, 얘 정의가 뭐야 막 물어볼 겁니다. 지금 처음 내용을 들어가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항이거든. 항. 그럼 항이 뭐야 라고 말할 거거든. 그게 바로 항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를 모르면 시작을 못해. 두 번째, 공식. 공식은 외워서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물론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95% 이상 공식들은 유도하는 과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공부할 거야. 근데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로 적용시켜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이 유도하는 과정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풀고 답을 내진 않을 거거든. 왜?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과정으로 풀어가지고 그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 문제 해결할 거냐는 거지. 내가 이거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 전에 미리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공식 써먹기가 되는 거거든. 공식 못 외워두면은 적용 못 시키니까는 얘는 외워야 합니다. 마지막 외워야 하는 거. 이거. 정의가 있으면,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이 고등학교 각 학년 수준에 맞게끔 수준이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이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문제화되고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문제화되고 이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이 이 유형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나왔어. 새로운 한 개념으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나와 있던 이 유형 중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물론 숫자 바뀌고 이렇게 모양은 약간 달라지겠지. 하지만 근본 이 유형이나 개념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왜 이 유형별, 패턴별 이 문제에 대한 풀이법을 외우라 그러냐면 중학생 때는 한 문제당 해결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약간 좋거나 연습만 좀 했거나 그러면 문제 보고 바로 풀 수가 있어. 개념을 100% 이해를 못해도 풀면 답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 수학 내용은 그 정도로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형에 대한 풀이법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어떤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시험지를 보면서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막 많이 지나. 그럼 뒤에 거 못 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풀었어. 이렇게 말할 거거든. 만약에 각 개념에 대한 유형들을 알고 이렇게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방법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요거네 요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하면 바로 그냥 인필되고 바로 푸는 거야. 그렇게 바로바로 팍팍팍 풀어야지 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든. 그래서 뭐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힘들어. 아마 95%의 내용들은 이미 나왔던 이런 유형 중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들만 미리 다 연습을 다 잘 해놓는다. 그러면 뭐 시험에서
틀릴만한 게 거의 뭐 없지. 연습만 잘 됐으면은 거의 만점 받아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건데 처음 시작은 쉽잖아. 처음 내용 쉬우니까 100% 이해를 해버려. 이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유형 한정적이거든. 요거 다 정리를 잘 해버려. 대비를 잘 해가지고 이런 유형들 이렇게 풀면 돼. 이런 유형들 이렇게 풀면 돼. 준비를 다 해버려. 이게 저 뒷단원까지만 잘 이어진다 그러면 틀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왜 틀리냐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부족해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유형에 대한 이런 패턴에 대한 풀이법 잘 못 익혔고 연습을 좀 덜 했고 그렇게 뻐끔뻐끔 비다 보니까 모르는 게 쌓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는 이해가 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게 더 많아지고 틀리면 짜증나고 모르면 짜증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 흥미를 잃어가고 손을 놓게 되고 뭐 수포자가 되고 하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모르면 물어봐.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든 각 학원쌤한테 물어보든 과외쌤한테 물어보든 모르면 물어봐. 내가 물어볼 때 설마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움이 너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몰라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너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 그리고 알고 지나가면 되잖아. 알고 지나가고 연습 충분히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문제는 없어. 그 전 내용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 내용이 잘 되거든. 그 전 게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니까는 그 다음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만큼 다 지나가고 막 6개월, 1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우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는 저 이미 끝난 내용들 옛날 거부터 막 외우려고 그러니까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에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모르겠으면 그때 해결해버려. 그래야지 지금 하는 거 이해했고 연습됐고 그 다음 나온 내용 이해했고 연습이 됐고 그렇게 지나가야 수학 공부하는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쌤이 정말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하는 게 요 정의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공식 중에도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 가끔 있을 겁니다. 그건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각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유형별 풀이법 이런 것들은 외워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뭐 공부를 실제로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들을 다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업 하는 학생이라면 중학생 때는 요 두 가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은 고등학생은 요 세 가지를 다 해줘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알겠죠?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아. 아주 수없이 많아. 공부 방법이나 수학 내용에 관한 거나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도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뭐 거의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듣느니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교과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클릭을 자꾸 하고 반복을 많이 하시고 개념을 잘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어느새 점점 레벨업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